자, 이제 여러분들 예산관리 실습하기를 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파트예요. 그래서 예산관리 실습하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산관리 실습하기 내용 진행하시기 전에 앞서서 제가 앞에 챕터들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챕터들 시작하실 때 앞에 데이터 하나도 입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 불러오기 해서 진행할 거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연습했을 때 그 내용들 다 창 닫으시고요. 그 다음 바탕화면에 이 기출 DB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메인 프로그램 여시고 DB 툴 열어서 DB 복원하기. 자, 다른 백업 폴더 복원하기 해서요. 예스. 자, 앞에 정기 기출 DB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연결 중인 핵심 ERP DB 삭제하고 우리 새롭게 불러오자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얘기 또 볼까요? 책을 보시면 예산 신청 입력부터 나오고 있어요. 예산 신청 입력을 진행한 다음에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 편성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예산을 조정해 줘야 된다면 부서별로 사용하는 금액이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조정을 입력하고 진행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책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동안 이미 다 데이터는 복원이 되었고요. 불러오기 되었고 회사 코드 이 상태에서 그냥 로그인 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1002번 회계 2급 회사 A 그 다음에 사원코드 김은찬 자 로그인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용량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실행되는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회계관리, 예산관리. 자, 예산 신청을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우리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예산관리 선행작업, 그 다음에 신청 입력 실습해서 예산 신청 입력하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성 입력해서 편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 조정하자라고 해서 예산 조정 입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랑 실제랑 서로 대비하는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실적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 현황이 있는데 초과 현황은 실제로 시험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책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딱 필요한 부분만 넣어놨습니다. 자, 앞에 예산 신청 입력하기부터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예산 신청 입력하기 전에 무엇부터 보라고 했냐면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에 시스템 환경 설정 메뉴부터 보래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회사 등록의 시스템 환경 설정부터 보자. 자, 조회 구분을 전체를 회계로 변경하고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예산과 관련해서 아래에 예산 통제를 구분하고 예산 관리 여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예산 관리하는 개시 월은 몇 월부터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심하실 점 예산 통제 구분이 1번으로 되어 있어서 이 회사는 예산 통제를 사용부서로 합니다 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면 오답입니다. 선생님 1번 사용부서 맞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요. 왜 그러냐? 이 예산 통제 구분을 하기 전에 사실은 예산 관리 여부가 더 먼저입니다. 이 예산 관리 여부가 지금 1여로 되어 있어야 이 회사는 예산 관리를 하는 거예요. 0부로 되어 있다면 예산 관리 안 하는 거기 때문에 0부로 된 상태, 예산 관리를 안 하는 상태에서 사용부서로 하고 있다, 결의부서로 한다, 이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관리 여부가 숫자 1 눌러주세요. 이렇게 엔터. 예산 관리 여부를 이렇게 예산 관리를 하는 상태다 라고 하시고서 사용 부서별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ESC 하시고서 나와서 회계관리에 다시 예산 신청 입력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산 신청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바로 편성부터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예산 신청 입력 메뉴부터 익히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실습과 관련해서는 여기 실무 연습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2018년 1월부터 결의부서별로 통제하고 재경부의 복리후생비 월별 통제금액 200만 원,
재경부의 접대비는 300만 원씩 월별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예산 신청 입력 메뉴에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산 신청에서 계정 과목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불러오실 때 F2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 돋보기에 플러스 키 누르셔도 되는데, 자, 저는 F2 눌러서 창 띄웠습니다. 자, 팝업 창 위에 검색 옆에 커서 깜빡깜빡이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뭐를 써줄 거냐면 복리. 자, 복리후생비 5글자 다 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2글자 칠게요. 자, 500, 600, 700, 800. 제조냐, 도급이냐, 분양이냐, 판매비와 관리비냐 각각의 구분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이 중에 뭐 하기로 했는지 기억하시죠? 재경부다 그러면 제조도 도급도 분양도 아닌 일반 판매비와 관리비 811번. 자, 신청 연도는 2018년 1월부터 12월 엔터. 자, 그럼 이제 열렸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금액을 기록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아래. 이건 전기 금액이니까 아래 단기 신청액을 넣어줄 거예요. 자, 202 플러스 엔터. 자, 옆에도 2월도 1년 내내 매월 200씩이에요. 월별 통제금액 200만 원씩. 자, 이렇게 하시면 1분기에 얼마? 200, 200씩 600만 원이다. 예산 신청을 할 거다. 자, 우리들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4월 달에도 200만 원 쓸 거고 5월 달에도 200을 쓸 거다. 자, 근데 이 내용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저는 그냥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즉 복사할 거란 얘기죠.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V 눌러서 할게요. 만약 복사하는 게 어려우시다 하시면 그냥 똑같이 2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자, 200만 원 입력할 때 여러분들 쉬운 방법, 앞에 이 회계관리와 관련돼서 챕터 설명드릴 때 얘기해 드렸는데요. 숫자 2 누르시고 숫자 키에 플러스 키 한번 누르면 공 3개. 그래서 200만 원은 2 플러스 엔터 누르시면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매월 200만 원씩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거고 1년으로 따지면 2,400만 원을 지출할 것이다. 자, 계속해서 복리후생비뿐만 아니라 다시 위에 계정 과목 F2 재경부의 접대비, 그럼 접대비 혹은 접대 누르신 다음에 81300.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요 81300이 안 뜨고 81301번부터 시작해서 일반 접대비부터 문화 접대비까지 세목으로 조회가 되시는 분들은 앞에 작업 진행하시고서 앞에 챕터 1, 챕터 2, 챕터 2겠죠. 챕터 2의 회계관리 챕터 공부하시고서 재 로그인, 즉 다시 말하면 새로 DB 불러오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DB 불러오기 하신 분들은 81300 접대비로 정상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들어왔다. 접대비와 관련해서 단기 신청액은 300만 원이다. 3 플러스. 자, 계속해서 같은 금액이니까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네, 이렇게 하셔서 전체 3,600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 내용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요. 저희 ERP 회계 프로그램, 뭐 이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도 특별하게 저장 버튼이 없으면 자동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만 치시면 자동 저장된 거니까 ESC하고 나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예산 신청을 한 겁니다. 예산 신청 입력이 모두 다 되었어요. 자, 신청된 내용이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회의를 거쳐서 혹시 금액이 깎이거나 증가되거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지 예산 편성 입력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예산 편성하러 왔어요. 그러면 역시나 또 문제에 나와 있죠. 이와 관련해서 회계관리 예산 편성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당기 신청 탭에서 상단의 자료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된 금액을 복사합니다. 뭐 500번대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계정에 대해서 예산 신청한 게 있으면 동일하게 편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했던 부분들 동일하게 불러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실 점, 제가요 앞에서 재경부의 복리후생비, 재경부의 접대비다 라고 했는데 그 재경부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생산부의 복리후생비겠네요. 그러면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생산부의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정오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 다시 한번 예산 신청 입력 들어가셔서 여기에 500번대, 511번. 자, 코드 번호로 누르셔도 상관없죠. 복리후생비 200. 자, 그래서 200만 원으로 똑같이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 역시나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접대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갈게요. 자, 접대비도 513번 코드 번호로 눌러서 가보도록 할게요. 신청액 얼마다? 300. 자, 그 다음 복사하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예산 신청 다 드신 다음에 예산 편성 입력 오셔서 자, 편성 가볼게요. 511번 복리후생비 불러왔으면 어때요? 당기에 신청한 금액이 있으면 당기 신청액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편성하실 때 똑같이 매월 200씩 편성이 다 되었다. 회의를 거쳐서 200만 원 신청한 금액을 다 인정해 줬다. 그러면 그대로 200만 원을 가져다 쓰실 텐데 직접 여기에다 200을 쓰셔도 되지만 상단에 자료 복사를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료 체크하시고 자료 복사 예스. 자, 그럼 어때요? 매월 200만 원씩 위에 신청한 금액이 편성도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13번 접대비. 자, 접대비도 동일하게 편성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대로 상단에 자료 복사를 할 건데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료 복사 예스. 자, 어때요? 매월 300만 원씩 동일하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를 또 하나 보도록 하고 있냐면 예산 편성 입력이다 이런 거 보실 때 오른쪽에 자료 복사 말고 그룹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한번 눌러보죠, 저희. 그리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3번 접대비라는 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접대비와 관련해서 차대변 구분을 쓸 때 접대비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계정이다. 그 다음에 관리 부문에서 분기별로 통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이 분기별 통제를 바꾸고 싶다면 월별 통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분기별 통제.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그냥 있는 내용 조회를 해보자고 한 거고요. 기초정보관리에도 한번 볼게요. 계정 과목. 그 다음에 513번 접대비 찾아볼 거예요. 자, 제조원가 500번대. 그 다음에 513번 접대비. 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쭉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고요. 아이고. 여기. 예산 통제가 뭘로 돼 있어요? 분기별 통제로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이 분기별 통제를 월별 통제로 바꾸고 싶다. 그럼 월별 통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 편성 입력 한번 와볼까요? 그럼 다시 그룹 등록 한번 열어볼까요? 자, 513번. 자, 어때요? 예산 통제 방법이 월별 통제로 바뀌었죠? 자, 분기별 통제였던 걸 월별 통제로 계정 과목 등록해서 바꿔줬더니 여기에 월별 통제로 바꿔줬더니 예산 편성 입력에 그룹 등록해서 조회할 때도 똑같이 변경이 되더라.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볼 수 있다? 이 접대비와 관련해서 예산 통제 방법이 뭘로 되어 있느냐? 분기별 통제냐? 월별 통제냐? 아니 통제 안 하면냐? 아니면 반기별 통제냐? 이렇게 4개의 보기를 주고서 선택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산 통제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 편성 입력에 그룹 등록에서도 볼 수 있고 계정 과목 등록에서 오른쪽 예산 통제 칸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예산 조정 입력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 넘기시고요. 그 다음 예산 편성 입력했고 입력하는 방법 그룹 등록한 거 확인하는 거 했고요. 예산을 조정할 때 자,
재경부 복리후생비 200 중에 500은 재경부 적대비로 예산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재경부가 관리하는 생산부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볼게요. 자, 예산 조정 입력. 내용 들어오셔서 재경부.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 복리후생비였죠. 자, 511번 복리후생비. 그 다음 조정일자. 여기다 이제 조정일자를 적어볼게요. 조정하는 내용 2018년 2월 28일. 자, 그 다음 2월이겠죠. 예산을 적용하자. 그 다음에 조정 개정 과목은 F2 눌러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513번 접대비로 조정 항목은 F2 생산부에 해당하는 접대비이다. 금액은 50만 원 기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복리후생비가 조정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편성은 이렇게 되었지만 2월 달에 단기 실행된 금액은 얼마로 실행이 될 것이다. 150. 왜? 우리 복리후생비 중에서 50만 원은 접대비 쪽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돈은 150이고요. 단기 집행금액은 없어요. 이건 전표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리후생비가 지출되는 걸 계속 등록해줘야 단기 집행이 기록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예산 편성 200 중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단기 실행한 금액은 15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세 가지로 물어볼 수 있겠죠. 단계 편성된 금액은 얼마였으며 조정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실행할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접대비 쪽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오른쪽 버튼도 한번 눌러보고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 현황. 자, 조정 현황이라는 걸 눌러봤더니 어때요? 재경부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는 2월 28일 날 200만 원의 편성 예산 중 50만 원을 조정하고 150만 원만 실제 실행된 예산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뿐만 아니라 그럼 접대비 쪽으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접대비 쪽에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접대비 쪽엔 어때요? 편성 금액은 그대로 있고 실행 금액도 있죠. 이와 관련해서 아직 뭐를 하지 않았겠죠. 전표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앞에서 편성했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복리후생비 중에서 접대비로 예산을 전용을 조정했다.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어떤 금액이 조정이 되었느냐? 금액이 얼마나 조정이 되었느냐? 이런 거 물어볼 텐데 그런 거 물어볼 때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조정을 받은 쪽 계정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전 조정하기 전에 어느 계정이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이건 이전에 복리후생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조정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셔야지만 그 사전에 단계 편성된 금액, 그 다음 조정하는 금액, 단계 실행한 금액들을 모두 다 살필 수가 있다. 실제로 조정받은 접대비 쪽에는 변화가 없다. 자, 그 다음 예실 대비 현황이다 라고 해서 예산과 실제 대비가 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뭐 실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조회하시는 내용이니까 가셔서 조회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실 대비 현황, 예산과 실제가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이렇게 와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는 재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결의 집행해서 엔터 치고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우리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접대비 이런 것들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책은 800번대 접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보시는데 보시다시피 신청된 예산은 예산은 300만 원이었다. 편성된 것은 5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 예산이 여러분들 책에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800번대 접대비로 신청하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그런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수업 전에 시작할 때 신청하는 내용들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813번에 접대비가 있었는데 신청한 내용들 다 지워 볼게요. 자, 금액 0을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ESC 다시 한번 예실 대비 현황을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회했을 때 접대비 볼게요. 자, 접대비 그러면 신청 예산 없고 편성 예산 없고 그 다음에 실행 예산, 집행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내용을 건드니까 이렇게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데이터 불러오기 하시거나 해서 보시면 책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뭐 여비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편성 실행 예산 다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실적 현황까지 해서 조회하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실적 현황 조회해서 보시면 되고요. 혹 앞에서 제가 지워서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창 닫고서 다시 한번 DB 불러오는 방법 아시죠? 예, 불러오는 방법을 통해서 DB2를 통해 복원을 해서 불러오시기 해보시면 앞에서 접대비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들 진행하실 때 혹시라도 틀려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개의치 마시고 계속해서 불러오게 하셔서 처음 상태로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입력해 보시면 돼요. 챕터 전체, 그러니까 내용이 실무가 전체가 다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해당하는 챕터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불러오기 한 다음에 내용, 접대비 내용 다시 한번 보고서 수업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DB 불러오기 완료되었습니다. 복원 완료되면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자, 로그인 그대로 들어갈게요. 데이터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 메뉴 들어오셔서 예산관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산 실적 현황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실적이 아니라 대비 현황이었죠. 대비 현황 들어오셨을 때 조회해보자. 자, 조회 내용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 PC 사양에 따라 불러오는 시간들이 좀 걸려요. 어때요? 자, 아까는 제가 이 신청했던 예산 입력하고 신청 예산을 지워버리니까 편성 예산이나 실행 예산 자료가 다 사라져서 책과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없었는데 다시 한번 와서 봤더니 동일한 내용들이 있죠. 대신 앞에서 아까 입력했던 뭐 복리후생비라든가 500번대 접대비는 다시 이제 사라졌으니까 다시 한번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된 예산은 1월에 50이었다. 실행도 50, 실행 예산도 50인데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전표 입력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은 40만 원이다. 그래서 예산은 50만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40만 원만 집행했기 때문에 아직 10만 원의 여유가 있더라. 하지만 그 아래 보시면 어때요? 250을 예산 잡았는데 실제로는 253만 원을 쓸 수도 있는 거죠. 3만 원 초과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3만 원 초과된 부분은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산과 실제 금액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신다고 했을 때 이것도 한번 같이 보죠. 자, 저희는요 6월 달까지만 보자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죠. 상반기 선택하시고 엔터 치고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직원의 급여는 뭐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런 각각의 계정 과목들과 관련해서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나 접대비 이런 거 보면요. 접대비 당월 실적은 뭐 253만 원인데 예산은 270이었다. 아직도 17만 원만큼은 접대비로 더 쓸 수 있더라. 그러면 270 중에 253만 원만 사용한 거니까 지금 현재 94% 집행이 되었다. 아직 17만 원에 해당하는 6%는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것들을 오른쪽에 집행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월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 누계 예산으로서도 누적액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워하셨던 예산 실적 현황, 예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각각의 기출령 파악하기 내용들 나왔던 거
반드시 잊지 말고 꼭 풀어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시면서요.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이런 실무와 관련해서 실제로는 입력하는 것보다는 조회하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 시험도 그렇습니다. 입력하는 건 많지 않아요. 조회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입력이 되었다라는 걸 해석할 줄 아는지,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지를 주로 많이 묻고 있으니까요. 기출 유형 파악하기를 통해서 반드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